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에서 황경관대학교 김일성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한테 N수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예, 수능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결과가 아쉬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주변에 등 떠밀려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재수 또는 삼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과외를 뭐 한 70명, 80명 정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 뭐 조교 업무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진짜 인수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인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게 갈 대학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갔다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 대학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 특히 다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추가 모집에 맞춰서 대학 원서를 써서 꼭 대학을 가길 바래요. N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진짜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럴 때 사실 N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갈 대학이 없어서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N수에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그냥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수능탄을 떠나서 자기한테 좀 더 잘 맞는 거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꽤 중요해요. 그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랑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N수 안 하셔야 합니다. N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재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고 성찰해보는 그 과정이 N수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재수, 삼수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아,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수라는 과정 또는 삼수라는 과정이 혼자서 이겨내는 이 과정이라는 건데 내가 외로움을 자주 느끼거나 또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SNS를 찾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 힘든 점을 누구한테 그냥 토로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 사색하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재종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되게 수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 외로운 거고 힘들고 지치고 고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견뎌야만 알찬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또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N수하지 말고 그냥 대학을 가세요. N수한다고 어차피 성적 오르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주일 내내 공부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이나 이제 공휴일 같은 날 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뭐 쉬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서영고 서성안을 다니는데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뭐 의치한약수를 가고 싶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또는 이틀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하게. 공부의 질적인 측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보고 N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4, 5, 6등급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능이 없는 축에 속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휴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N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음. 물론 너무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은 쉴 수야 있겠지만, 매주 정해놓고 일요일마다 쉬는 거는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최소 7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뭐 공부를 하루 10시간, 12시간씩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N수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할 자신이 없는 사람, 난 무조건 하루 쉬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N수 하지 마셔라. 음. 그리고 이제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사실 N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어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문제를 풀 때 하는 습관들, 태도, 사고,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탐색해보고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성적은 절대 안 오릅니다. 제가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을 오를 때 공부량도 공부량이었지만 이런 질적인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문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떤 생각을 했지? 그러면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보고 되게 많이 고민해봤던 시간들이 딱 쌓이니까 딱 1등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런 내가 평소에 하던 무의식적인 것들을 모두 뜯어 고치는 이 과정들이 사실 내 본능, 내 욕망을 거스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는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확률과 통계 1등급을 받았지만 수능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2등급을 받았잖아요. 제가 수학을 1등급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평소에 하는 습관들이나 무의식적인 사고 생각들을 잘 못 뜯어 고쳤던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서는. 국어는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1등급을 받았던 거고 이제 100분이 98을 받았던 건데 수학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런 사고 과정이나 이런 무의식적인 걸 완전히 뜯어 고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저도 1년 했겠죠. 했어가지고 뭐 더 좋은 대학 갔겠지.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사실. 너무 힘들고 N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사실 성적이 금방 오르거든요. 다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문제 풀 때 하는 생각들, 태도들, 무의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철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스스로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당연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꿀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재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전 삼성회장 이건희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진짜 마누라 자식 빼고는 싹 다 뜯어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N수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가족 빼고 진짜 싹 다 바꿔야 돼요. 친구, 뭐 나한테 해로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준하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묵은 습관, 안 좋은 습관까지 싹 다 고치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휴대폰이요. 휴대폰 좀 버려라. N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휴대폰보다. 그 유튜브 SNS가 뭐라고. 우선순위는 제 공부죠. 자아 성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보상심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학원 끝나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한두 시간 보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수능 성적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여섯 번째, 단 한 번도 살면서 내가 온전히 제대로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 사례는 아시다시피 진짜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은 실패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윤도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기적은 당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 난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은 제발 좀 버려라.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요. 제가 그때 민민우 N수회신 나갔을 때, 제가 N수회신 신청이 보통 몇 명 들어오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보통 100개 정도 들어온대요. 적으면 50개 정도 들어오고. 그럼 일주일만 해도 300개에서 350개거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기적적인 성적 향상을 쓴 사람은 N수회신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실. 진짜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 성적 향상은. 그러니까 제가 뭐, 헬스터디도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예, 정말 힘들어요. 엔수라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사실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사례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례는 실패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정도로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박해야 되고 절실해야 돼요. 진짜, 진짜 절실해야 돼. 절실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 그러니까 역사를 써내려 가본 사람들은 대부분 절실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거나. 근데 뭐 없는 사연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독하게 변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냥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인데, 이거 독재학원을 갈 만한 이제 형편이나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수능 보는 걸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그렇게 이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 이제 독서실에서 재수를 할 거잖아요. 근데 독서실에서 재수해서 제가 평균 4, 5등급이 서영고 서성안에 가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본능적으로 뭔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고 어떤 집단 안에 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독서실 재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 그런 본능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엔수를 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 쭉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후회가 없다고요. 그래요. 근데 독서실 재수는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진짜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님도 실패 확률이 높을 정도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엔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기에 열심히 돈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래도 한 두세 달 있으니까 공장을 가든 아니면 쿠팡을 가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험도 좀 쌓아보고 내가 공부만 했으니까 공부 이외에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도 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구나. 내가 공부 아니고 다른 길로도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오히려 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좀 돈을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8달, 9달 정도는 독재 학원을 다닐 수 있을 만한 형편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정 안 된다 그러면 카카오 비상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저는 독재학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독서실에서 혼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엔수를 웬만하면 말려요.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고, 그 다음에 진짜 후회 없는 수험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 더, 두 번 더 하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진짜 이제 후회는 없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뭔가 감정적이고, 뭔가 내가 1년만 더 하면, 또는 조금만 더 하면 이 한두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사람 미치거든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청춘을 바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20대 초반이 통째로 날라갔잖아요,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것만큼의 값어치 있는 어떤 결과 또는 어떤 내 내적인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수능을 보고 쓴 글인데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 뭐 지금도 아직 이때가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뭐 좀 오글거리긴 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수능이 5일 남았다. 매일 독서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영어 단어책을 들고 다녔고, 진짜 눈만 뜨면 공부만 했다. 제가 이때 수능을 처음 이제 도전을 했을 때요. 이틀에 한 번 잤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자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박차고 나오고 싶었던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뭐, 운적도 많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공부 계속 해야지 뭐 어쩌겠어. 뭐 너무 졸려서 진짜 일어나기 싫은 날에도 날씨가 화창해서 진짜 나들이를 가고 싶은 날에도 진짜 공부를 했어. 정말. 진짜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고 무엇을 생각하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수능에서 그 정도 성적을 이뤄냈겠지. 음. 그것도 독학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1년 동안 가르침과 배움을 배웠고 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시간이 없었다면 글쎄요. 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이 글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진짜 후회 없는 N수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자신이 없으시면 애초에 저는 N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렇게 N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뭐 N수나 아니면 기타 뭐 공부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하고 답변 남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